자, 우리가 102페이지로 가주시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뭐 이제 근각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뭐 켤레근 이런 것들이었고 여기 이제 102쪽에 나오는 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이 단원이 여러분들이 이제 2차식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우리가 2차식으로 배우는 것들이 2차 방정식도 있고 2차 함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은 2차 부등식도 배울 거예요. 이런 애들이 전부 2차식으로 이루어진 세트인데 이것들을 잘 해결하는데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의 관계 이 단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처음에 딱 탑재시켜야 될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얘랑 똑같이 생긴 2차 함수에서는 이 알파와 베타가 이 2차 함수에 무슨 역할을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뭐 x-3, x-5는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요거를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앞에다가 y를 붙이면 얘는 2차 함수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3과 5인 게 보이는데 그 3하고 5라는 숫자가 요 2차 함수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형이야?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은서가 이거 무슨 형이야 이거? 인수분해 형이지. 그럼 인수분해 형에서 딱 보이는 지금 3과 5가 이 2차 함수의 뭐죠? x절편의 역할을 한다. 그게 제일 먼저 탑재시켜야 될 개념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2차 함수에서는 x절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x절편. 그래서 자, 요렇게 실근이 x절편이다. 이게 일단 이 단원에서 제일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2차 함수에서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과 같다.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얘가 실근이 두 개인지 실근이 하나인지 실근이 없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판별식이잖아. 그러면 그 판별식을 그대로 2차 함수에다 쓰면 뭘 판단할 수 있을까? 요 2차 함수식에서 판별식을 써봤는데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이 2차 함수는 어떤 상태인 거야? x절편이 몇 개? 두 개인 상태. 그러니까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상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만약에 요 2차 함수에다가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딱 0이야. 그럼 x절편이 몇 개가 될까? 몇 개? 오. 용서가 여기서 판별식 썼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실근이 몇 개? 두 개.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썼는데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x절편이 몇 개? 두 개. 여기서의 실근이 여기서 x절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한테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커? x절편 두 개. 그럼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딱 0이야. 그러면 x절편이 몇 개? 한 개. 근데 생각해봐. 2차 함수인데 x절편이 한 개야.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일까? 식의 모양은 완전 제곱식일 거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면 x절편이 몇 개예요? 이 그래프를 봐봐. x축이 이렇게 지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x절편이 몇 개로 보여? 그 x축하고 만나는 여기하고 여기 x절편이 두 개인 거잖아. 그럼 x절편이 하나가 되려면 자, 요 그래프가 x절편으로 할까? x축으로 할까? 요렇게 돼 있으면 어때요? x절편이
하나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면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그럴까 효준아? 이런 상태를 X축에 뭐 한다? 접한다 라고 하죠. 접한다.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선민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때? 그렇죠. 그러면은 I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X축하고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2차 함수에다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A의 부호,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의 부호, 대문자 D면 판별식이죠. 그래서 와 대문자 D의 부호, 요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앞에다 놔, 좀 이따 늦게 내가. 자, 그래서 만약에 A의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판별식의 부호가 플러스다. A의 부호가 마이너스인데 판별식의 부호가 플러스다. 자, 그럼 이 조건을 머릿속에서 조합해봐. A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다이나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X 절편이 몇 개 생겨야 돼? 2개 생겨야 돼. 그럼 요걸 조합하면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을,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2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면서 두 번 만나는 요런 모양을 딱 조합할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자, A가 0보다 큰데 판별식은 0보다 0이랑 같아. 이러면 성규야 어디로 볼록한데? 아래로 볼록한데 판별식이 0이니까 X축하고는 몇 번 만나게? 한 번 만나게. 그럼 그걸 조합하면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X축하고는 한 번 만나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A의 부호와 판별식의 부호를 조합하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6가지 모양 중에 한 가지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의 역할이 X축과 몇 번 만나냐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2차 함수에서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밑에는 이번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랬는데, 함이나 직선이라는 거는 몇 차 함수라고도 볼 수 있죠? 1차 함수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1차 함수는 mx 플러스 n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 자, 그걸 살펴볼 때 이렇게 시작을 한대. 요 놈하고요,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같다라고 놓는데요. 이거. 자, 이렇게 두 개를 같다라고 놔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같다라고 놨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요 방정식의 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2차 함수와 요 직선의 교점의 x좌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개념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2차 함수는 아니었고 1차 함수랑 1차 함수 가지고 배웠습니다.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배웠잖아? 뭐 x 마이너스 y는 1이랑 뭐 2x 플러스 y는 3이랑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 배웠죠. 그죠?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가감법으로 풀어가지고 해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 해가 얘네들을 그래프로, 함수로 이해했을 때, 자, 요 직선이 가리키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요, 얘가 가리키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가 곧 이 연립방정식의 해였죠. 기억나니? 교점이 곧 해다 이렇게 말했었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1차 함수랑 1차 함수를 가지고 교점을 찾았던 거고, 지금은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가지고 교점을 찾는 거야. 이렇게 확장시켜주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 2차 함수와 요 직선의 교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같다라고 놓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대입법 하는 것처럼, 자, 요 y 자리에다가 요 y랑 똑같은 얘를 갖다 쏙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요거를 풀면
예를 들면 얘를 풀어가지고 x값이 두 개가 나왔어. 실근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이차 함수하고 요 직선을 그려봤을 때 걔네들이 요렇게 두 군데서 만난다는 거고, 그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렇게 놓고 풀어봤는데 이게 중근을 가졌어. 중근. 실근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요 이차 함수하고 요 직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중근이니까 한 군데서 만나는구나. 그럼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런 상황은 또 아까처럼 얘네 둘이 서로 접한다 라고도 표현하는 거고. 그죠? 근데 진아야, 만약에 얘를 풀어봤는데 실근이 안 나와. 허근만 나와. 그럼 이거는 얘네 둘이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요 두 함수가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는 거죠. 요거처럼. 그쵸? 따라서 이 2차 함수하고 이 직선 사이의 관계를 이해를 할 때도 역시 우린 똑같이 자, 요런 식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 실근이 몇 개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요렇게 해놓고 요거의 판별식을 써주면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랑 같냐, 0보다 작냐, 이걸 가지고 요 상태냐, 요 상태냐, 요 상태냐, 이거를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약간의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밑에 있는 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보는데 1번은 그냥 판별식 쫙 쓰시면 되고요. 2번은 얘랑 일단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그쵸? 얘네 둘이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판별식을 써보면 됩니다. 그죠? 자, 이거 1번, 2번 6개 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자, 나 한 거 같은데 한번 물어볼게요. 1번은 서진이.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주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예율이 뭐 한다?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더 간단하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접한다. 그쵸. 우리가 이제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접한다 라는 표현을 좋아해. 그래서 접한다 라고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3번은 용석이 그렇죠.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오니까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고 한쪽으로 넘기는 작업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 판별식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규야, 2번에 1번은 결과가 어때? 그쵸? 요거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가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2개. 그쵸? 교점의 개수 2개. 그 다음에 하민아, 2번은 어때? 그죠? 1개죠. 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역시 위에랑 마찬가지로 이거는 접한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한 거죠. 접하는 상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지은아, 3번은? 그쵸? 0개죠?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판별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고, 그럼 옆에 10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03쪽으로 가서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를 만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활용해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x 절편이 다이나 누구랑 누구야? 1이랑 4죠.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의 입장에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랑 얼마란 뜻이야, 다이나? 1이랑 4란 뜻이죠. 그죠? 그렇지? 물론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이게 생각날 거야. 이렇게 y는 x-1, x-4 이렇게 그 인수분해형이 바로 생각이 날 텐데, 그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왼쪽 페이지에서 배운 걸 활용하자면, 자, 2차 함수에서의 x절편들이 2차 방정식에서는 두 실근이 돼라는 걸 활용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도 두 근이 1하고 4라 그러면 A랑 B를 찾는데 이런 모양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근각계수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도 되고, 방법은 많죠. A, B를 찾을 방법은. 다윤아, 너라면 A, B를 어떻게 찾을래? 근각계수로 찾을까? 그러면 두 근의 합 1 플러스 4가 여기서의 뭐랑 같다? 마이너스 A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1 곱하기 4가 B랑 같다. 그쵸?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 B는 4가 되겠네. 그지? 그럼 답은 뭘까? 마이너스 9인가요?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그럼 내려가서 1-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3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봐. 1-3번. 일단 요 이차 함수가 x축하고 두 번 만난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고 x축이랑 두 번 만나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를 뭐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몇이다. 이게 4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 알파하고 베타가 요 이차 함수에서 자, y에다 0 집어넣어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식을 써본다면 용서가 뭐라고 쓸 수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그림에서 얻어지는 정보까지 동원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라는 걸 식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그치? 베타 빼기 알파는 4다. 그죠? 베타 빼기 알파는 4다. 물론 이거는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큰 수다라는 가정을 한 겁니다. 그치?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4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 얘는 A 때문에 쓸모가 없으니까 일단은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식을 이용하면 알파랑 베타를 둘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우야 어떻게 찾을까 여기서 알파 베타를? 어떻게 계산해서 알파 베타를 찾을 수 있을까? 얘를 베타는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그지?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까? 그죠? 위에 식의 베타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4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알파 그대로 있고 베타 자리에 알파 플러스 4가 들어가가지고 요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3에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알파 값이 2개면 그거에 따라서 베타 값도 나올 텐데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요 관계에 의해서 베타는 뭐가 돼요? 베타는 3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베타는 1이 되겠죠. 그지? 그럼 요 두 가지 조합이 지금 요 식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의 조합인데 요렇게 했을 경우에는 요 경우에는 A 값이 뭐가 나와? 우리가 지금 A를 요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알파 베타가 얘네 둘이라고 가정했을 때 A는 뭐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쵸? 그러면 요렇게 가정했을 때 그때는 A가 뭐가 나와요? 요때는 그냥 2가 나오잖아. 그럼 문제에서는 양수 A의 값을 찾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두 번째 케이스를 답으로 고르면 되겠죠. 정확하게 풀자면 이런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식에서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4라 그랬으니까 그냥 대충 때려 맞춰도 이거 1, 3에 뭐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면 1, 3에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둘 중에 어떤 걸로 인수분해가 돼야 a가 양수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요걸로 인수분해가 돼야지 a가 양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걸로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고 가정하면 a는 그냥 바로 2라고 찾을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하게 되는 건데 그걸 이제 정확한 과정을 거쳐서 풀자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제 x 절편하고 실근, 방정식의 실근이 같은 개념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런 문제를 풀 때 좀 자유롭게 방정식 것도 썼다가 뭐 함수 것도 썼다가 이렇게 2차식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필수 예제 2번은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하는
그러면 문제만 딱 읽어봐도 태규야 이거 뭐만 쓰면 되는 문제일까? 뭐만 있으면 다 답을 쓸 수 있을까? 판별식.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판별식이죠. 근데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 보면 2를 붙여놨지 태규야. 여기 2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판별식의 무슨 공식? 짝수 공식을 쓸 수 있죠.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 그러면 요 식에서 B 프라임이 뭐야 태규야? 그죠? 그러면 K-4를 뭐해서?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AC니까 뭘까? K제곱이죠. 그쵸? 자, 요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인데 이거 전개시켜보면 K제곱이 없어져요. K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요것만 남겠다. 그럼 예유라 1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어떻다고 해야 돼? 작다야 크다야? 예유라 원래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지.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무슨 뜻이야? 서로 다른 두근. 그러니까 해가 두 개란 얘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의 해가 2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탑재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개념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 있죠. 실근이 2차 함수의 무엇과 같다? x 절편과 같다가 가장 먼저 탑재해야 될 개념이야. 그러면 생각해보자. 판별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가 실근이 몇 개다? 두 개다지. 그러면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뭐가 두 개야? 아니, 방정식에서의 실근이 2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x절편.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판별식을 써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절편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근데 x절편이 뭐니? x축하고 만나는 데가 x절편 아니야. 그러니까 x절편이 두 개라는 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요게 판별식이잖아.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해줘야 1번 문제를 푸는 풀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8K를 넘길게. 그럼 요렇게 되는 거니까 K는 뭐라고 해야 돼? 작다지, 그지? 그럼 여기다 쓸 때는 K가 2보다 작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2번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거 또 막 계산해야 돼? 1번의 답이 이거라면 2번의 답은 당연히 뭘까? 그죠? K는 2하고 같다. 이렇게만 바꿔주면 2번 답이지, 그지? K는 2하고 같다. 자, 그러면 은서가 3번 답은 당연히 뭘까? 그렇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 한 번만 쓰면은 세 문제 다 쭈루룩 답이 나오는 상황이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2-2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거는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성규야, 판별식이 어떻다 그래야 돼? 0이랑 같다. 판별식이 0이다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2차 함수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 판별식은 뭐라고 해야 돼?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는 K 값을 탁 쓰시면 됩니다. 자, 판별식만 두 번 써주면 돼. 풀어보세요. 자, 2-2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의 판별식이 필요한 문제의 경우에는요, 보통 이제 풀이를 할 때 D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달아줘요. 이렇게 D1. 판별식이 두 개 나올 거니까 이 문제 하나 푸는 동안에. 그래서 첫 번째 식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하면 얘의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4K인데, 자, 이게 X축에 접해야 되니까 는 0이잖아요.
그러면 K로 묶어주면은 K-4는 0인 거니까 K 값이 두 개가 나오죠. 여기서는 0 또는 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의 판별식. 그럼 얘는 이제 D2 이렇게 구분해서 써주는 것이 알아보기 좋죠. 그럼 얘의 판별식은 B제곱 9-8K가 됩니다. 자, 이것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X축과 안 만나니까. 그러면은 8K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8로 나눠주면 K는 8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찾은 두 개의 K 값 중에 저 범위를 만족하는 애를 고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누구다? 4다. 이렇게 한 개만 쓰는 거지.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로 가서 이제는 2차 함수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같이 나온다? 직선 1차 함수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얘네 둘이 만나는 자 여기 요 교점의 X좌표가 보이죠? 교점의 X좌표. 이 교점의 X좌표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 그랬냐면 이 식하고 이 식을 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같다라고 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하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1하고 같다라고 놓고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연아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얼마와 얼마가 나옵니다.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쵸? 요것만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것들과 똑같다. 그죠? 그래서 둘을 같다라고 놓는 거, 같다라고 놨을 때 그때의 실근이 자 교점의 X좌표다. 그럼 우변으로 넘겨놓고 풀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마이너스 B인데 자 요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 근이 자 마이너스 1이랑 3이에요. 그러면 선민아 자, 요 상황에서 A, B를 뭘로 찾을래? 근과계수의 관계로 찾을까? 자 그럼 두 근의 합부터 써볼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두 근의 합인데 얘가 뭐하고 같아야 돼? 마이너스 A하고 같아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두 근의 곱인데 얘가 뭐랑 같아야 돼? 1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되겠다. 그쵸? 그럼 바로 나오겠네. 자 A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B는 얼마 나와요?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는 2입니다. 이렇게 예유라 이거 어떻게 푼 건지 알겠니?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하나 해볼게. 3-2번을 해볼게요. 3-2번 그래서 3-2번도 처음 출발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하고 같다라고 놓는 거예요. 같다라고 놨을 때 그 방정식의 두 근이 요 교점의 X좌표인 얘하고 얘가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놨을 때 두 근이다. 그걸 활용해서 A와 B를 찾으시면 됩니다. 위에 푼 거랑 똑같이 해보세요. 봐봐 얘들아 똑같이 풀면 되는데 우리가 두 개를 일단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 식을 같다라고 놓고요.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일단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괄호 a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b는 0.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준 상황에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휴준아 뭐와 뭐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1인 거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계속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오늘 풀었으니까 얘도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보면 얘네 둘을 더한 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한 거 이것이 휴준아 뭐랑 같아야 돼? (2분의) 그치? 이거랑 같아야지.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 식 아닌가? 맞니 성규야? 이 식이 이해가 되니?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이제 얘랑 얘를 뭐 한 게?
곱한 거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1을 곱한 거. 자, 얘가 뭐랑 같아야 돼, 성규야? 2분의 2 마이너스 b 이거랑 같아야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뭐 근각이실 관계를 쓰는 건 앞장에서 풀었던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달라진 거는 처음에 이 둘을 같다라고 놓고 넘겨서 정리하는 거, 그죠? 그것만 달라진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이렇게 나오겠네. 2분의 1이 2분의 a-2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요거 날려버리면 a 값이 얼마 나와요? 3 나오잖아. 3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두 번째 식은요. 두 번째 식은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요게 2분의 2-b니까 여기서도 또 분모 날려버리면 자 b도 얼마 돼요? b도 3이죠. 이렇게, 그죠? a도 3, b도 3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죠? 답은 6이겠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도 방금 요 페이지에서 말한 것처럼 이차함수하고 직선이 같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번에도 얘네 둘의 위치 관계가 몇 번 만나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가장 처음 할 일은 앞장과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같아요 라고 놓고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다 이렇게 먼저 놓고요. 자,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할게. 진아가 불러주세요. 넘기면 어떻게 돼? 요게는 0이죠. 그지? 그럼 우리는 요 식에 무엇이 필요한 상황이야? 판별식이 필요하죠. 그럼 얘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판별식은 9 빼기 4 괄호 2-k. 그러면 전개시켜서 정리하면은 4k 나오겠고 상수항이 얼마야? 플러스 1이네. 그치? 이게 판별식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얘기를 해보면 태규야 1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 4k 플러스 1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럼 요거 1 넘기고 4로 나누면 k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죠? 요게 1번 답이라면 2번, 3번은 다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2번 답은 뭘까? 그죠? k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같다. 3번은 뭐예요? 그치, 이렇게. 그죠? 그래서 판별식 한 번만 써주면 세 문제 다 한꺼번에 처리가 되겠고. 자, 내려가서 또 한 문제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2번. 얘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요. 이런 표현. 이거 다윤아 무슨 뜻이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한 개여도 되고 두 개여도 돼 이런 뜻이잖아. 그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때는 판별식이 어떻다고 해야 될까? 그렇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것만 새로운 거고 나머지는 아까랑 같다. 답 찾아보세요. 4-2번. 자, 이거 뭐 계산만 잘하면 되죠? 답 뭐 나왔어? 그렇죠.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부분 계산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요거다. 갔다 오세요. 자, 우리는 107쪽과 108쪽에서 몇 문제만 골라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107쪽에서는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요. 일단 우리가 이러한 유사한 문제를 최근에 풀어봤다. 선행을 하면서 풀어봤다. 자, 그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일단 얘는 이제 방정식 관점에서 풀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면 이 이차함수의 x절편이 마이너스 4랑 2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요거를 갖다가 내가 그대로 이렇게
fx는 0이야 라는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지은아 얼마랑 얼마일까? 마이너스 4하고 2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x 절편이 곧 실근이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거네. 이러한 상황에서 f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은 얼마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전에 우리가 이런 문제 풀었던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었냐면,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4예요. 이 얘기는 요 식에 요 값이 마이너스 4가 되면 그러면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었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성규야, 이 옆에 있는 방정식에서도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은 누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돼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돼요. 얘가. 그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은 x값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x가 마이너스 5가 돼야 괄호 안에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왼쪽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였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그럼 두 번째 근은 2니까 자, 요 자리가 2가 되면은 등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식에서도 요 색칠한 부분이 2가 되면은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럼 x는 몇이야? 성규 1이죠. x는 1. 그치?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식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여기서의 x값과 같아지게. 그죠? 그럴 때 x값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4인데, 자, 이 문제를 함수로 풀어보면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 x절편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무슨 형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인수분해 형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인수분해 형. 어떻게 생긴 거? 자, 요거를 y는 한 다음에 a는 붙여놔야 돼. 지금 a 값은 모르니까. 다만 x절편이 마사하고 2니까 괄호 두 개는 확실히 쓸 수 있죠. 괄호 두 개. x 마이너스 4 아니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2 이러한 인수분해형으로 표현될 거다. 이건 확실해요. a는 모르지만, 그지? 그러면 요 부분이 문제에서 말한 fx라는 거거든. 그지? fx가 자, 요 위에 줄에 있는 요게 그대로 지금 fx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연아, fx 플러스 1 그러면 x가 있던 자리에 뭘 넣으세요? x 플러스 1을 넣으세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자, x가 있던 자리를 x 플러스 1로 바꿔주세요. 이런 말이니까 여기도 x 플러스 1로 바꾸고 여기도 x 플러스 1로 바꾸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기냐면 a 한 다음에 첫 번째 가로가 x 플러스 5로 바뀔 거고 두 번째 가로는 x 마이너스 1로 바뀔 거예요. 이게 fx 플러스 1이거든. 그럼 그게 0이다 라고 놓고 이걸 0이다 라고 놓고 요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라 이런 거니까 이미 보이잖아. 인수분해 다 되어 있고, 그죠? 인수분해 돼서 0인데 인수분해 된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예유라, 요 방정식의 두 근은 얼마랑 얼마야? 마이너스 5하고 1이죠. 그쵸? 이렇게 풀어도 아까하고 똑같이 이러한 두 근을 얻을 수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 요 배우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는 2차 함수에서 배운 내용이랑 2차 방정식에서 배운 내용이 잘 이렇게 섞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그치? 답은 마이너스 4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김진아. 5번 어떻게 풀어지나요? 여기서 우리가 딱 신경 써서 봐야 될 표현이 두 가지 있어지나요? 뭐와 뭐를 신경 써서 봐야 될까? 그렇죠. X축에서 접한다라는 표현 하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지?
맞아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말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x축에 접할 때라는 것부터 생각해보면 요거는 지우야 뭘 쓰란 얘기지? 그죠? 요 이차함수에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판별식이 0이랑 같다. 이런 얘기죠. 접한다 그랬으면. 얘 판별식부터 써봐요. 자, 진아가 불러줘. 판별식의 짝수 공식 불러줘. a제곱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 그죠? 이거 다 빼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상수항이니까. 자, 이게 0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지? x축에 접한다 라는 걸 가지고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성규 듣고 있니? 근데 이 문제의 두 번째 중요한 표현은 뭐라 그랬죠? 실수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자, 우리한테 주어진 요 식이 m에 대한 무슨 식이다? 세 글자. 무슨 식?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잖아. 항등식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거는 m에 대한, m이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라고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판별식에서 나온 식이 이렇게 막 문자가 여러 개잖아. 그치? 이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 식에서 주인공을 누구로 잡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m으로 잡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m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쵸? 이걸 캐치해야지 이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갈피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을 m에 대해 정리하면은 얘네 둘은 m을 갖고 있으니까 m으로 묶어요. 마이너스 m으로 묶을게요. 그러면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m을 안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게 m에 대해 정리한 거죠. 그럼 그렇게 정리했을 때, 자, 요 식이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 다이나 어때야 돼? 얘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 더 간단하게 만약에 am 플러스 b가 0인데 여기다 내가 m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나오게 하려면 다이나 a 값, b 값이 어때야 될까? 그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지만, 이 두 개가 동시에 0이 돼야지만 내가 m 자리에다가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무조건 0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게 기본적으로 항등식을 접근하는 개념이니까 지금도 m하고 묶여져 있는 요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괄호 전체가 0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뒤에 남아있는 요 부분도 다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줘야지. 이 두 개가 동시에 0이 돼야, 그래야 내가 m자리에 얼마를 넣든 항상 0이다. 그치 태규야? 그럼 a가 얼마야? 그쵸.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찾을 수가 있고, 그거를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b는 얼마일까? b는 1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m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걸로 접근하시면 바로 풀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 7번 어떤 힌트도 주지 않을 테니까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7번 답 찾아봐 보겠습니다. 맞춘 사람들도 많고 틀린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오늘 배웠던 내용에 충실해서 요 이차함수와 요 직선의 교점, 그죠? 만난다 그랬으니까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두 개를 같다라고 놓는 것이 할 일이죠. 요거는 2x 플러스 1과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이쪽에 있는 걸 일로 다 넘겨 놓으면은 x제곱 플러스 p-2x 플러스 q-1은 0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방정식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인 거예요. 그러면 3 플러스 루트 5를 보면 당연히 3 마이너스 루트 5가 떠오르는데, 이런 켤레근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으려면은 조건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니?
그죠? 3 플러스 루트 5, 3 마이너스 루트 5 같은 켤레근을 쓰려면 유리수 조건이 필요했었는데 문제에 유리수 PQ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아 이거 켤레근 쓰라는 말이구나. 힌트인 거예요. 그래서 켤레근을 써. 그러면은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5고 또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5니까 우리는 얘네 둘의 합과 곱을 활용할 수 있죠. 아니면 근각의실 관계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오늘 계속 근각의실 했으니까 근각의실 해보면 자 두 근의 합이 지금 얘네 둘이 더하니까 6이잖아요. 그럼 그 6이라는 값이 자 요 방정식에 뭐하고 같아야 될까? 요 부분에다가 뭐 붙인 거? 마이너스 붙인 거하고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근각의실 관계지, 그치?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를 계산하시면은 p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요렇게 둘이 곱하면은 은석이 얼마지 이거? 곱하면 4죠. 그 4가 요 방정식의 어느 부분과 똑같아야 돼? 그렇지. 상수항 Q-1 부분과 같아야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1만 넘겨주면은 Q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PQ가 나오고 답은 그러면 1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에다가 얼마 전에 했던 켤레근을 살짝 섞어놓은 거다. 자, 넘겨서 한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진도 마칠게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는 2차 함수 j 그래프가 직선 째와 제 동시에 접하도록 자 접한다 그러면 서연아 뭐가 생각나? 접한다? 그렇지. 그럼 일단 요 2차 함수하고 요 첫 번째 직선이 접한다 부터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일단 어떻다고 놔야 돼? 같다고 놔야 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어떻게 할까? 이항시켜줘야죠. 그럼 이항시켜서 예쁘게 쓰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그렇지. a 플러스 1 x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얘가 0이다. 자,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 놈의 무엇이 우리는 이제 접한다라는 조건을 쓸 거니까 얘 뭘 갖고 와야 돼?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그쵸? 그래서 요 놈의 판별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 문제도 판별식이 2번 등장할 예정이니까 D1이라고 쓸게요. D1은 a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괄호 a 플러스 1 요렇게 쓰면은 요게 판별식이 되겠다. 태규야 그럼 얘가 지금 0이랑 어때야 된다고? 같아요. 이거 근데 어떻게 풀래 태규야? 그렇지. 여기서 이거를 전개시키는 거는 하수다 하수. 그죠?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결국 인수분해 하는 게 목적이잖아. 인수분해 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 딱 a 플러스 1이라는 게 두 번 보이죠? 그러면 이걸로 묶어버리는 것이 빠르죠. 그죠? 그래서 공통인수 a 플러스 1로 묶어버리면은 남는 게 뭐야? 그지?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니까 a 마이너스 3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a 값 두 개 나왔네. a는 마이너스 1 또는 3 이렇게 찾아 놓으시고 자 이거랑 똑같은 행동을 한 번 더 하면 되죠 이제. 그죠? 자 이번에도 요 2차 함수하고 두 번째 직선 요렇게를 또 같다라고 놓겠습니다. 얘네 둘을 같다라고 놓으면 자 요거는 5x 플러스 4 그럼 얘도 넘겨서 좀 예쁘게 정리할게요.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네. 이렇게. 그럼 성규야 이번에도 뭐가 필요해? 판별식. 자, 두 번째 판별식이니까 D2라고 할게요. 얘는 a-5의 제곱 마이너스 4 괄호 a-2고요. 이 판별식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성규야? 0이랑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전개시켜야죠.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마이너스 4a 플러스 8. 그러면 계산하면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33은 0이네. 지우야 이거 인수분해 뭘로 돼? 그렇지. 요렇게 되니까 a-3, a-11은 0이고요. a 값은 3 또는 1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하는 a 값이니까 겹치는 애가 답이 되겠죠? 답은 뭐다 그러면? 3이다. 그쵸? 3.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108쪽까지고 8까지고요. 도장 받아야 될 부분은 우리 99까지였나? 이제 9번까지 푸는 거예요. 108쪽에 맞아요. 9번까지 실력은 빼고 나머지 문제들 풀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도장을 받을 부분은 그러니까 100쪽까지인데 100쪽은 14번 하나만 풀면 되는데 14번 그때 수업 시간에 풀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99쪽까지만 다 풀어놨으면 끝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오늘도 프린트 하나 주겠습니다.